네, 안녕하세요. 예, 박장서입니다. 제가 현재 NCR이라고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 사업단장직을 한 7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 또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에 겸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co-friendly and biotechnology-based ingredient trends in Korea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과제 오늘 발표드릴 과제들은 저희 NCR에서 수행되고 있는 또 수행돼서 종료가 된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이제 소재 개발을 어떻게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쫓아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NCR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NCR은 이제 정부가 서포팅하는 그런 이제 과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저희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화장품 산업 기업들과 그다음에 대학 간의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R&D 혹은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몇 가지 과제들은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그런 테크닉들을 나름대로 그룹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과제 정도가 플랜트 셀 혹은 티슈 엔지니어링과 혹은 플랜트 팩토리 기법을 통해서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다시 떠오르는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퍼멘테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그런 원료들의 생산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기존의 천연 원료들, 이 한반도에서 나는 천연 원료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discarded emergent citrus turns into valuable phytochemical이라고 해서 버려지는 미성숙과 감귤이 되겠습니다. 텐저린인데 그런 미성숙과의 껍질로부터 한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만은 한 1년에 한 10% 정도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더 밸류어블한 화장품 원료로 개발한 사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차가 최근에 한국 화장품에서는 중요한 원료가 되고 있는데 그 녹차의 어떤 카테킨 성분을 뽑고 난 나머지 렘넌트죠. 그린티 밀로부터 새로운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를 추출해서 새로운 차원의 모이스처라이저를 개발한 그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복분자라는 그런 이제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에 보통 열매를 사용합니다만 그거에 이제 뿌리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라마이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쓰여왔지만은 새로운 차원의 세라마이드를 오늘 소위 말하는 Natural Oil Transformed into Novel Phytoceramide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주제는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지난 한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FSCC 국제 피부과학 학술 대회죠.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이제 학술 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에 2013년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IFCC의 이제 키워드나 키 테마가 보시면 sustainability 혹은 이콜로지가 이제 키워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 파리에서 열린 컨그레스가 이제 큰 학회인데 거기에서 보면 역시 이제 소사이어티가 산의 큰 주제. 소사이어티라는 결국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환경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우리가 원료를 천연 원료를 많이 쓰는데 천연 원료로 인한 어떤 환경 침해나 아니면 그런 그 생산자들의 이제 농부의 어떤 그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이제 그 새로운 이슈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2015년대 쭈리 대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사이어티 인바이러먼트가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그 미국의 올랜드의 이제 컨그레스에서도 보시면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어떤 그 정착돼 가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입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프로텍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시다시피 오늘 이 전시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원료들이 그런 이슈에 포커스된 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리 그 대회에서도 지금 IFSC의 전임 회장이었던 로레알의 수석연구원 클로디 밀레민에 의해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추럴 앤 바이오소싱 인그리디언트가 앞으로 특히 패키징 분야도 이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어떤 그 트렌드나 이런 큰 흐름은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이제 그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베이스 코스메틱 인그레디언트고, 요거는 이제 한국 화장품에서 저희 그 NCR 과제를 통해서 충북대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덴드로비움 칸디돔이나 그다음에 로딜라 오스트랄리스라는 전혀 네이티브 코리안 그런 그 플랜트들은 아니고 하나는 호주, 뭐 그다음에 동남아 이런 지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스트랄리아 이제 이런 국내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외국종의 플랜트들에서 중요한 엔티 멜라노제닉 액티비티가 확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서 원료를 조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키워야 되는데 현지에서 조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양이 힘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그런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료들을 실제로 화장품 원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뭐냐? 그것이 이제 플랜트 티슈컬처나 플랜트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서는 여러 가지 그 대학으로부터 이런 이제 플랜트 셀 테크놀로지는 뭐 이미 다 많이 알려진 오래된 기술이죠. 그렇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식물 종류마다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배양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 됐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 덴드로비움 캔디돔 씨드로부터 싹을 틔워서 그것이 좀 더 대량으로 확산해서 배양할 수 있는 기존엔 뭐 캘러스 컬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좀 더 나간 PLB 인덕션을 통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것으로부터 추출물을 얻어가지고 화장품 개발까지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현재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기 레지스트레이션도 마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료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제 그 거의 그 사막 지역에서 굉장히 그
아주 적게 드문드문 자라는 그런 이제 식물종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그 원료를 개발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전통적인 기법이지만 여전히 그것이 프랙티컬하게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한과장품은 사실 이 두 종의 식물종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한 20여 가지 다른 그 식물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인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 플랜트 티슈 테크닉을 실제 프랙티컬한 어떤 원료의 생산으로까지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그 코리아 콜마 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과제고요. 한 2년 차 지금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3가지 종의 한국 토종의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 님포이데스라는 이제 종류들인데 님포이데스 인디카, 뭐 펠타타, 그다음에 코리아나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있는 건 이미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친환경적인 그 조건에서 그다음에 컨트롤된 조건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플랜트 팩토리 기법을 도입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것은 뭐 딥워터 컬처 테크닉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지금 실용화의 단계의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컬처된 그런 그 스페시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익스트랙트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기본적인 그 콜라겐 합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확인한 단계에 있고 현재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유기농 서티피케이션까지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받아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과제는 향후에 1년 내지 2년 더 하면서 마지막 그 파이널라이즈 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이제 플랜트 셀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쪽에 이제 그 트랜스포먼드 셀 플랜트 셀인데요. 바이오 FDNC라는 조그만 벤처 회사, 상당히 그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된 이제 벤처 회사는 원래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이 이제 굉장히 전문으로 돼 있는 그 회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A와 B, FGF 프로덕션을 이런 그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FGF를 이제 생산하는 기술을 셋업했고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는 그런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진 익스프레션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트랜지언트 익스프레션 시스템을 이런 그 플랜트 이제 호스트 셀이 되겠죠. 호스트 플랜트에다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 염색체 크로모솜의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익스프레션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단 1단계에서 이제 트랜지언트 익스프레션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번식시키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그 필드에다 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랜트까지 성체 플랜트까지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기르기만 하면 이제 플랜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AGF는 Acidic Fibroblast Growth Factor의 이제 약자고요. BGF는 이제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FGF는 주로 이제 세포의 사멸, 특히 서바이벌을 이제 그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에 이제 관여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로스 팩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트나 이제 셀 그로스, 모르포노제네시스, 하여튼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그 스템셀 라이크 액티비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그로스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는 이런 그 중간 단계에 이제 그 자 퍼멘테이션 혹은 노지에다가
실제 플랜트를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생산해서 여기서 이 프로테인을 생산해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의 이슈는 이것이 이제 GMO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이제 경계선에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 프랙티컬하게 애니멀 소스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여러 가지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닉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 하지만 이것을 실제 화장품 원료 개발에 그 적용해서 실용화시킨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현재 이러한 테크닉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 뭐 친환경적인 혹은 지속 가능한 그런 이슈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최근에 활발한 분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바같이 오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그 하이드록실레이션을 이제 하이드로타제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이드록실 그룹을 도입시키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물성을 가진 오일이 되고 또 이것이 지방산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물성을 가진 하이드록시 패티 에시드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so-called eco-friendly biosurfactant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셋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뭐 리놀레이크 애시드가 더블본 2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텐리놀레이트 하이드로타제라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그런 엔자임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10번 위치 카본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도입되는 그래서 10 하이드록시 12 옥타데카노익 애시드가 이제 되게 되고 만약에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하이드록실 그룹을 2개 정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실험실 스케일을 지나서 스케일업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액티브온이라는 회사 아마 여기 저 전시회도 이제 출품을 했던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그 한 7가지 정도의 프로덕트를 지금 그 생산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각각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을 친환경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어떤 서펙턴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결국은 유화력이죠. 에멀시파잉 액티비티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하이드록실레이티드 데리바티브들이 동일한 그런 유화력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은 혹은 요 빨간 부분이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그 유화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혹은 뭐 이런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Save Environment and Share Benefits with Farmers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토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제주도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어떤 환경이 이제 그 우수한 아주 좋은 그 청정 지역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화산지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다양성과 그다음에 그 희귀성이 이제 유독 저기 눈에 띄는 그런 이제 그 섬입니다. 남쪽에.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겨울철에 좋아하는 이제 감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 사이트루스 온슈가 이제 우리 다른 말로 일반 명은 텐저린이죠. 그래서 이제 감귤인데 실제로 제주도가 이제 제일 남쪽 끝에 있는 이제 섬입니다만 겨울에도 이제 따뜻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미성숙과 임머처 사이트러스 온슈가 1년에 한 6, 7만 톤씩 나옵니다. 전체
생산량이 한 60만 톤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10만 톤, 10%가 미성숙과로 나오는데 이 미성숙과가 나오는 배경은 사실은 이 과일의 성숙 과일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해서 솎아내는 그런 디스카드 작업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이제 그냥 저절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그 과일로도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농부들한테 손해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화장품 소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펙트럼이라는 제주도 베이스트에 이제 그 기반을 둔 원료 벤처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미성숙과에서 시네프린이라는 이제 이런 파이토 케미칼들을 분리를 해냈고 이 시네프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완전히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네프린이 전체적으로 에어탁신이라는 그 에오시노필이나 이의 그 축적을 도와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을 염증을 야기하는 그런 이제 이 패스웨이를 블락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규명을 해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한 연간 한 10%씩 이제 미성숙과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오히려 시네프린이라는 이런 액티브 성분이 미성숙과에 한 5배 이상 많더라, 성숙과보다는. 그리고 또 그것도 껍질에. 그래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농도를 봤을 때 그 이 시네프린에 의한 에어탁신의 이제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것은 미성숙과에서 훨씬 뚜렷하다. 성숙과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2014년도에 몰레큘이라는 이제 저널에 이미 이제 퍼블리시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이언티픽하게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을 해서 아마 지금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항염 소재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픽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린티죠. 그린티가 녹차 추출물이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전략 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재로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녹차 추출물 혹은 녹차 오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녹차 추출물을 특히 뭐 뽑고 난 그 이제 박이죠. 그 박을 그 그린티 밀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건 그냥 보통 그 웨이스트입니다. 버려지는데 거기서부터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새로운 컴포넌트들을 이제 뽑아냈죠. 그래서 그린티 립스 이파리가 있고 거기서 카테킨이나 녹차의 어떤 다른 성분들이 뽑아지고 거기서 나온 부산물인 바이 프로덕트인 이 그린티 립스 밀로부터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를 그것도 친환경적인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추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다당 N이라는 조그만 벤처 회사에서 수행 중이고 현재 아마 3년차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틀립 밀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익스트랙트 한 거랑 그다음 에탄올 추출한 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색깔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뽑혀진 폴리사카라이드의 샘플도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익스트랙트로 해서 추출한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더 옅고 색깔이 옅은 사실 그 컬러 문제가 이제 천연 화장품 원료를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쿠아포린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봤을 때 이 녹차 추출물의 폴리사카라이드 추출물들이 아쿠아포린의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향상시킨다 하는 그런 데이터까지 내고 있는 현재 진행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복분자라고 합니다. 보통 복분자라고 하는데 러버스 코리아누스의 이제 루트 익스트랙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러버스 코리아누스는 이제 우리말로는 복분자라고 하고 코리안 블랙 레스퍼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색깔도 빨갛고 검고 상당히 그 엔티옥시단트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죠. 되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A도 혹은 C도 혹은 이제 엔티옥시단트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이제 그 열매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has been used for invigorating weak people, 특히 for men. 그래서 상당히 남자들한테 좋다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주스 바이셀프하고 혹은 술로 만들어서 이제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이 복분자 뿌리, 이는 사실 버려지는 부분인데, 이 뿌리에서 새로운 액티브 컴파운드들을 이제 추출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이니비션 오브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과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다방면으로 이제 인터루킨 1 베타나 인터루킨 10, 6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E2, 그다음에 TNF 알파, 모든 것들이 다 이 익스트랙트에 의해서 이제 줄여드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인비보 임상에서도 휴먼 테스트에서도 이런 이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세라마이드 연구를 이제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so-called natural oil transformed into novel phytosaramide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게 이제 세라마이드고, 최근에 스킨 베리어 리서치가 다시 또 화장품 업계에 초점을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폴루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라마이드는 커머셜하게 어벨러블한 건 뭐 세라마이드 3, 세라마이드 2, 뭐 아주 그 비싼 값이지만 세라마이드 1, 뭐 6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피부에서는 사실은 세라마이드가 한 12종류가 있죠. 12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12 클래스가 다가 아니고, 각각의 클래스는 또 거기에 지방산의 체인 랭스가 다 달리 뭐 한 10대 개씩 다 다른 종류의 지방산이 길이에 따라서 혹은 그 세츄레이션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달리 이제 다른 지방산이 붙는 걸 따지면은 아마도 토탈 넘버 오브 세라마이드가 우리 피부에서 발견되는 거는 한 200~300 종류가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피부는 그만큼 다양한 세라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부분의 세라마이드는 스트라톤코니움이라는 스킨 베리어의 인터셀룰라 스페이스에 라멜라 스트럭처를 하면서 우리의 그 스킨 퍼미어빌리티의 어떤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그 세라마이드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종류가 고루 다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각각의 클래스의 지방산의 체인 랭스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4~5년 동안에 나오는 그 리서치 결과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토피 환자인 경우에는 세라마이드의 체인 랭스가 울트라 롱 체인에서 굉장히 짧아져 있더라. 혹은 노인 피부에서의 세라마이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체인 랭스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20년 전에 세라마이드 생산 기술을
그 당시 이제 그 코스모폼하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발을 했을 때에는 효모피키아 시프라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테트라아세틸 파이토스핀고신입니다. 파이토스핀고신에 아세틸기가 4개가 붙어 있는 형태죠. 이것은 이제 세포 밖으로 시크레션이 되고 그 디아스틸레이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파이토스핀고신이라는 스핀고이드 롱 체인 베이스 중에 하나인 파이토스핀고신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지방산 예를 들면 스테아릭 애시드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라마이드 3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굉장히 커머셜라이즈가 많이 돼서 제가 이제 전 직장인 두산 혹은 독일의 에버닉이 이제 주 이제 서플라이어가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세라마이드 한 종류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사실은 세라마이드 3만 하더라도 한 10수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그 체인 랭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최근 4, 5년 동안 이제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지방산의 어떤 체인 랭스나 종류의 다이버시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내추럴 오일에서 그것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알간 오일, 시아버터 뭐 이런 그 오일들 중에는 이 TG 형태로 된 오일들의 지방산이 3개씩 서로 다른 종류, 그다음에 서로 다른 체인 랭스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파이토스핀고신하고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은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파이토세라마이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에코 프렌들리한 그린 케미스트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쭉 한 20여 가지의 오일을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각각에 대한 세라마이드를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한 또 지방산을 분석을 이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예를 들면 시아버터의 원래 그 지방산의 조성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알간 오일은 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카다미아 오일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개 다 이런 그 여기서 유래된 세라마이드는 기본적으로 오일의 오리지널한 어떤 지방산의 컴포지션을 그대로 리프레젠터티브한 어떤 세라마이드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뭐 모링가 이 밖에 한 10대까지의 더 뭐 오일들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뭐 모링가 같은 혹은 메드폼 같은 거는 굉장히 울트라 롱 체인 세라마이드도 있고 어떤 거는 리놀렉 애시드가 굉장히 함량이 높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은 우리 피부에서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피부에 얼굴과 다리를 보면 이게 오래전 그 데이터입니다. 피터 일라스 그룹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보면은 사람의 얼굴에서도 세라마이드의 지방산 체인 랭스를 분석해 보면 18짜리도 있고 스테아릭 애시드죠. 그다음에 올레익, 리놀레익, 그다음에 20, 20, 22, and 24 is the major family of the seramide. 그러니까 24짜리가 사실은 메이저입니다. 메이저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미드 사이즈드, 롱 체인 세라마이드도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얼굴 다르고 다리가 다르더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피부의 로케이션에 따라서 뭐 얼굴 피부냐, 다리 피부냐, 손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세라마이드의 컴포지션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베이직 컨셉을 가지고 이런 세라마이드가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과연 알려진 세라마이드 3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것을 만든 LCS라는 회사에서는 에코세라마이드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이 세라마이드가 단지 다른 거는 컴포지션의 이제 차이만 있는 건데 그래서 피부의 어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그런 어큐트한 조건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은 어느 게 날까 했더니 이 그 에코세라마이드가 훨씬 더
빨리 피부 장벽, 손상된 피부, 데미지드 스킨 베리어를 회복을 시키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그것은 비단 이 경우는 이제 호스팻 오일이었습니다. 비단 그 오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컴포지션의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세라마이드의 합이다, 풀이라고 하면은, 믹스처라고 하면은, 그것이 패드 오일이건 그다음에 시아버터건 마카다미아건 다 비슷하게 언제나 싱글 세라마이드 3보다 낫더라 하는 것이 저희의 실험적 결과고, 현재 이 결과는 지금 논문을 이제 제출해서 리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농도에 디펜던트하게 그 효과는 빨라지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는 파이토스핀거신과 내추럴 오일을 그냥 섞어서 반응을 보내는 그런 이제 케미칼 리액션이라기보다는 뭔가 물리적 팩터에 의해서만 이제 반응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코세라마이드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파이토세라마이드의 믹스처죠. 다양한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믹스처가 되겠고, 이것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린 케미스트리라는 점이 그 인정이 돼서 에코소트 인증까지 받아낸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이제 세라마이드가 이제 새로운 세컨 제너레이션 세라마이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하여튼 보다 우리는 사실은 사람 피부에 보다 근접한, 보다 휴먼 스킨을 미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계속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